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지하철에서 한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제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늙어 보이는 건가? 아직 60대인데 어안이 벙벙했죠. 그날 이후로 거울도 보기 싫고 사진 찍히는 것도 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사람들마다 그래요. 요즘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어디 좋은 데 다니세요?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도 몰랐습니다. 단지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바꾸니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 삶에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두라고 합니다. 올해 이른이 막 되기 직전 68살입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건강 관련 자원봉사도 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일도 하고 있지만요. 몇 년 전만 해도요. 그런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외모에 자부심이 꽤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든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괜히 뿌듯하고, 그래, 나는 늙어도 천천히 늙는 축에 속하겠지, 그런 자신감이 있었지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넌 참 안 늙는다 그런 말 자주 들었습니다. 몸도 비교적 멀쩡했고 큰 병 한 번 안 앓고 쭉 지내왔거든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지내던 제가 작년부터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쭉 빠지고 밥맛이 없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려니 했죠. 근데 이상한 건 예전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볼살도 빠지고 턱은 축 처지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거울 보는 게 싫어졌습니다. 사진 찍히는 건 더더욱 싫고요. 예전엔 손주들이랑 사진 찍으면 제가 더 젊게 나와서 은근히 기분 좋았는데 요샌 오히려 같이 찍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제 아내가 어느 날 툭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요즘엔 당신도 많이 늙었어. 옛날 같지가 않아.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직 젊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는 게 뭐라 말 못할 충격이었어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 있었는데 한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 말에 머리가 띵했죠. 내가 진짜 그렇게 늙어 보이나? 아직 70도 안 됐는데. 괜히 주위 사람들 시선이 느껴지고 고개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마음속엔 난 이제 늙었구나라는 말이 깊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생체 나이가 80세입니다. 근육량도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노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세요. 그 말 듣고 집에 오는 길에 혼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앞으로가 더 무서울 텐데. 그게 제가 바닥에 떨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바닥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건강검진에서 생체 나이 80세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뭐랄까 깊은 구멍이 하나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몸은 더 피곤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뭔가 찌뿌둥하고 밥도 그냥 대충 때우기 일쑤고 낮에는 자꾸 눕고 싶고 밤엔 잠도 잘 안 오고요. 기운이 없는 건 기본이고 입맛이 없으니까 몸도 점점 야위어 가더라고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졌습니다. 괜히 늙었다는 소리 들을까봐, 괜히 피곤해질까봐. 제 아내하고도 대화가 줄어들고 괜히 짜증만 나고 뭐든 귀찮고 왜 사는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저 나름대로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TV에서 본 건강식품도 사보고 인터넷에 노화 방지에 좋다는 영양제도 먹어보고 유튜브에 나오는 동안 비법, 노화 멈추는 루틴 그런 거 따라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루 2끼만 먹고 소식이 좋다길래 밥을 반 공기만 먹고 무릎에 무리가 가는 줄도 모르고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고 그런데 결과는요.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기운이 빠졌습니다. 한 번은 감기 기운 있는 날에도 이건 회복 운동이다라고 억지로 산에 갔다가 결국 탈이 나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어르신, 이대로는 더 위험해요. 체중이 빠지면서 근육이 같이 빠져나가면 면역력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 말 듣고는 진짜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살 빼려고 했던 게 건강을 위해 뭔가 해보려 했던 그 모든 시도가 오히려 제 몸을 더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쓰고 기운은 기운대로 빠지고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셨죠? 뭔가 바꿔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그 참담한 마음. 그게 제 지난 1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던 그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게 무언가 해보겠다고 애쓰던 날들이 지나고 나니까요.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그냥 늙는 거구나. 받아들이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듯이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움직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걷는 것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건 더더욱 싫었죠. 밖에 나가면 괜히 또 할아버지 소리 들을까봐 겁나고 친한 친구들한테도 내 몰골 보여주기 싫어서 연락도 안 하게 됐습니다. 텔레비전만 하루 종일 틀어놓고 습관처럼 끼니 때우고 그렇게 하루가 가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저 자신한테조차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잠도 예전처럼 깊게 못 자고 새벽에 깨서 괜히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때는 정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말이라도 해볼까 싶다가도 내가 나이 들어서 이 모양인데 애들한테 짐 될 필요 있나 싶어 입을 다물었죠. 부인도 옆에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제가 더 예민하게 굴까봐 조심조심 말을 아끼더라고요. 부부 사이도 그때 한동안 참 멀어졌습니다. 가끔씩 동네 병원에 들르긴 했지만 의사 선생님도 딱히 해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운동 좀 하셔야죠. 단백질도 챙기시고요. 누가 몰라서 안 하나요? 몸이 말을 안 듣는데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젊을 때 그렇게 자신 있었던 제가 단 한순간에 늙어버린 느낌이었고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 시절은 정말
세상이 온통 회색빛 같았습니다. 웃음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라진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나날을 겪어보셨나요? 의욕도, 기운도, 자신감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 암담한 시간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희망 없이 살던 제 인생에 우연히 찾아온 전환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기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한 채로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냥 동네 공원을 맥없이 걷고 있었어요. 바람이라도 좀 쐬자 싶어서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복지관 앞에 붙어 있는 한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청 주관, 노화속도 조절과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강의, 무료 참여.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다 뭔가에 끌리듯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실 그날따라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단지를 조심스레 떼어와서 집에 가져갔습니다. 며칠 후 마침 시간이 맞아서 강의에 가봤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기대도 안 했습니다. 노화 이야기 또 뻔한 얘기겠지. 운동해라. 잘 먹어라. 그런 말일 거라고요. 그런데요. 강사님이 첫 마디에 제 가슴을 찔렀어요. 여러분, 늙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예요. 늙는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뭐랄까. 머리가 띵하고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계속되면서 저도 모르게 펜을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왜 밥맛이 없었는지, 왜 기운이 빠졌는지, 왜 자꾸 늙어 보이는지. 그 모든 원인이 내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다이어트는 노화를 10년 앞당깁니다. 근육이 빠지면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뇌도 늙습니다. 제가 그동안 밥을 줄이고 무리한 운동을 하며 살 뺐던 게 오히려 제 몸을 더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속으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직은 주름지고 지친 얼굴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대로만 있지 않으면 뭔가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크게 다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엔 제대로.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다짐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전환점이 필요한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날 밤 강사님 말씀을 곱씹으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짐했어요. 이번엔 절대 흉내만 내지 말자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말 오랜만에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공원에 나가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숨도 가쁘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걷다 보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강사님이 하신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근육은 약해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안 움직이면 더 늙습니다. 그래서 참았죠. 5분 걷던 걸 10분으로, 10분을 20분으로 늘려갔어요. 이틀에 한 번 걷던 걸 매일 아침 걷는 걸로 바꿨습니다. 식단도 선봤습니다. 예전처럼 살 빼려고 무작정 굶는 대신 제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중심으로 잘 챙겨 먹었습니다. 콩, 계란, 두부 같은 것도 다시 먹기 시작하고 하루 한 끼는 꼭 따뜻한 국에 밥 한 공기 제대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근력운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했지만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옆에서 서로 응원해주는 걸 보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운동할 때마다 땀이 줄줄 났고,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근육통에 몸이 쑤셨지만, 그게 이상하게 기분 좋더라고요.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가볍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요. 두 달쯤 되니까 얼굴빛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활기차세요?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웃었습니다. 이 길이 맞구나. 잘 가고 있구나. 그렇게 꾸준히 실천한 결과 몸이 바뀌기 시작하니 마음도 같이 바뀌었어요. 잠도 푹 자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건강 관련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처럼 무기력했던 분들한테 이 길을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도 거기 있었어요. 저도 늙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속도가 문제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바뀐 제 현재의 삶과 그 안에서 되찾은 기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지요? 정말 그렇게 바뀔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릴게요. 요즘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들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요. 바로 운동화 꺼내 신고 공원으로 나갑니다. 그 길을 걷고 있을 때면 정말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얼마 전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엔 피곤하고 꺼진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얼굴에 윤기도 돌고 눈빛도 살아있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부인도 요즘 저를 보면 자꾸 웃어요. 당신 요즘은 진짜 다시 젊어진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가뿐하고 말이야.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도 괜히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집안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어요. 가장 놀라운 건 건강검진 다시 받았을 때였습니다. 생체 나이가 80이라고 하던 결과가 이번엔 70세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 나이와 같지만 제겐 그게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늙는 걸 막진 못해도 늦출 순 있구나 확실히 체감했지요. 복지관에서는 이제 제가 건강생활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해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께 기운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늙어요. 움직이면 젊어집니다 하고 전해드리고 있어요. 한 분 한 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중엔 고맙다고 악수까지 건네주실 때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얼마 전엔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요즘은 할아버지 안 같아. 진짜 멋져 보여.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그저 살려고 시작했던 변화가 이렇게 누군가의 기억 속에 멋진 할아버지로 남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의 저는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더 멋지게,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거울 보기가 두렵고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겪어본 이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과 응원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보니 늙는 것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너무 빨리 늙는 것.
바로 그 속도더라고요. 그 속도를 조금만 늦추면 우리가 생각했던 노후보다 훨씬 건강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노화는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기운 없다고 눕고, 입맛 없다고 굶고, 사람 만나기 귀찮다고 집에만 있으면요. 몸도 마음도 점점 더 늙어버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려 1년 넘게 실천을 해왔고, 그 덕분에 생체 나이도 내려가고, 삶의 질도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처음 한 달은 너무 힘들었어요. 근육통에 의욕도 없고 몸이 잘 안 따라줬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딱 세 가지만 기억했습니다. 첫째, 근육은 젊음의 기둥이다. 근육을 유지해야 걷고, 먹고, 말할 힘이 생깁니다. 둘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노화 속도를 결정한다. 밥을 굶거나 아무거나 대충 먹으면 그만큼 빨리 늙습니다. 셋째, 웃는 시간이 많을수록 노화는 느려진다.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 마음을 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지관도 좋고, 걷기 모임도 좋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같이 할 사람이 생기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쉽게 습관이 바뀝니다. 혹시 지금 나도 너무 늙어버린 거 아닐까? 이제 와서 뭘 바꿔?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꼭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정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길을 먼저 걸어봤기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당신도 분명히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빠르게 늙어가는 현실에 낙심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